어마어마한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투자를 줬대? 직접적인 질문도 막 던지는데 예. 너무 무리수를 뒀나? 더 노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서울 부동산. 아무래도 너무 비싸요. 서울인 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곳. 경기도의 부동산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빠숑님, 너무 무리수를 뒀나? 나도 춤을 춰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요. 네. 서울인 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부동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 포인트고요. 네. 왜냐하면 주제 잘 골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울이면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비싼 게 아니고요. 서울이 아닌 지역이면은 다 싸다고 생각하는데 다 또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다 봐야 된다. 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서울에서도 서울 같지 않은 곳이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서울이 아닌데 서울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선 서울이 아닌 곳은 조금 더 좀 발라내야 되고 경기도에서 네. 서울 같은 곳은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겠죠. 네. 그러면 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네. 그 특정 지역이요, 이 서울 생활권에 포함되는지 네. 뭘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인구들이 많다라고 판단하면은 아마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또 그렇죠. 직주 근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왜냐하면 서울이 네. 아무래도 좋은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도 높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직장으로 다니는 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좋겠죠. 기본적으로 일기 신도시는 다 해당이 돼요. 일기 신도시 뭐뭐 있죠? 분당, 분당, 일산, 일산. 중동, 평촌, 삼봉 같은 경우는 다 좋은 지역이고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일기 신도시를 개발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긴 다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전 말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위성도시라고? 예. 저 초등학교 때 맞아요. 교과서에서 봤어요. 사회 위성도시, 교과서에 나오는데. 사회 교과서에. 그러니까 위성도시라고 그러니까 명명하는 지역들은 다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렇구나. 지역이 네.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뭐 구리시, 네. 그다음에 광명시, 광명시, 과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뭐 남양주, 남양주, 하남, 하남. 그다음에 고양시. 아. 예, 고양시도 다 일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덕양구가 또 있죠. 덕양구가 덕양구 있잖아요. 안에도 예, 되게 많은 예. 도시들도 있죠. 예, 원당도 그런 있고. 지역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 일자리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서울로 다 출퇴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생활권이라고 음. 하는 그 용어에는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이 이렇게 뭐 네. 네모 반듯하거나 동그랗거나 이런 적이 아니잖아요. 지그재그잖아요. 그래서 그 테두리들을 끝 지역을 다 연결하게 되면은 그 서울 생활권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다 서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용산구가 가장 중심이 있을 텐데 용산구를 콤파스 아시죠? 네네네.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싹 그려보면요. 그 안에 다 들어오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기도가요, 요즘에 탈서울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죠. 경기도 인구가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값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탈서울이라는 게 아니라 서울이 네. 광역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좋다. 서울의 광역화. 네,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네, 아무튼 그 광역화된 서울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은 서울 가격과 거의 같이 가거나 심지어 더 높게도 간다. 더 비싼 도시도 있어요. 판교, 예, 그렇죠. 분당, 예, 예. 그 다음에 과천에 새로 분양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광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울 데는- 생활권인데 예. 서울보다 입지 환경이 더 좋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요, 그 서울인데 서울 아닌 네. 지역과 네. 그다음에 서울이 아닌데 서울 같은 이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네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북쪽 부분도 있고 남쪽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북쪽 네.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도봉구하고 도봉구랑 인접해 있는 의정부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도봉구보다 의정부시가 조금 더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구분이 확실히 안 나는데 네. 이 남쪽으로 오게 되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광명하고 네. 안양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이에요. 어디보다? 금천구보다. 금천구보다. 금천구도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은 가격도 좀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금천구는 그냥 그 시흥대로라고 해서
그게 이제 도로 주변으로 해서 조금 뭐 공장지대라든지 산 지형이라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없어요. 깔끔한 주거 환경이 없는데 좀 네.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택지 개발 지구도 있고 그리고 또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 신도시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비교해 봐도 일단 주거 환경으로서는 광명이나 이런 안양 평촌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거죠. 엄청 훌륭할 수 광명 있고요. 역세권도 제가 이제 그 이케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가니까 갈 때마다 자주 못 갈 거 아니에요. 머니까. 네. 갈 때마다 가면 발전 속도가 진짜 이렇게 허허벌판이 원래 그 역하고 네. 롯데몰하고 이케아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오피스텔들이 막 들어갔고요. 오피스텔 1층에 지금 이제 가게들이 막 입점하고 있고 만지 또 되게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세종시 얘기를 했지만 네. 세종시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좋은 시설들만 다 골라서 넣는 것들이잖아요. 네. 광명 역세권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KTX역, 코스트코, 뭐 이케아, 롯데 복합쇼핑몰, 그다음에 고급 주상복합, 좋은 직장들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호반 같은 경우 이미 예, 입주를 했죠. 입주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좋은 시설들만 있고 혐오 시설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교통 조금 불편한 건데 그것만 해소된다고 하면 거기는 굉장히 완벽한 입주가 되는 것들이죠. 그 재밌는 게 저번에 이케아 갈 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네. 남편이 직장이 명동인데 남편은 명동에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역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사당역에서 광명으로 가는 셔틀버스. 오케이. 그거를 타고 이제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서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남편이 더 먼저 왔어요. 전 차가 막혀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 남부권에 KTX역이 없어요. 지금 네. 서울역이 있고 지금 그 용산역이 있고 저쪽 수서 SRT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이쪽 서남권 쪽으로는 KTX역이 없기 때문에 사당에서 광명 역세권까지 셔틀버스가 다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버스 이용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방 랩을 한번 보면서요. 예, 시세 한번 광명하고 비교해볼까요? 그러면 서울 아닌 그 서울 아닌 것 같은 금천구와 근데 죄송해요. 금천구도 지금 많이 발전이 있어요. 석수역도 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거 조금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 네. 일단 기대가 되는 서울 같은 광명을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직방 한번 지도로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도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구별 시세가 나오는데 한번 구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금천구가 평당 1,300만 원. 그렇죠? 네. 광명시가 평당 1,500만 원. 그다음에 광명시가 더 비싸네요. 그렇죠. 일단은 1대1로 비교해도 더 비싼데 네. 광명시의 또 메인 지역 가면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양구, 동안구 보세요. 동안구 평촌은 평촌은 예, 지금 예. 평당 1,600만 원. 1,600만 원. 더 비싸죠. 근데 더 비싸죠. 2천 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천구보다 광명시나 이 평촌이 평촌이 훨씬 더 더 비싼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더 쪼개서 확대해 보면요.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역세권이 있는데 일직동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광명 역세권 지역입니다. 평당 1,700이죠.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마 개별 아파트로 하면은 평당 2천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구 아파트부터 신규 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평균이기 네, 때문에 네. 평균이 1,700이라고 하면은 아마 2천 중반부터 있을 것 같아요. 아, 금천구 같은 경우는 예. 동이 3개 있습니다.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이 있는데 음. 가산동이 평당 1,300만 원, 독산동이 1,400만 원, 시흥동이 1,200만 원이에요. 가산동은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인근에 아파트가 별로 없나 보죠? 일단은 아파트형 공장 등 업무 시설이 많고요. 네. 나홀로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아, 대부분 다 대규모 20년 단지가 차 없구나. 되고 예, 있고요. 예, 예. 그럼 독산동이 조금 더 비싼데 비싼 예. 이유는 롯데캐슬 골든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맞아요. 제일 그- 신규 아파트죠. 예, 군부대가 이전하고 들어온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가 1차, 2차, 3차가 있어서 이제 3차도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1차는 1차. 엄청 인기 있어요. 평당 2천. 그러니까 지금 금천구 통틀어서 제일 가장 비싼 비싼 아파트. 아파트가 평당 2천입니다. 일단은 요 평당 2천만 원을 기억하고 계세요.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에 가게 되면은 네.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평당 1,500 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은 이제 2천만 원대가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어떤 레미안. 레미안이죠. 철산 네, 레미안 철산 자이가 레미안. 2,100만 원이고요. 2,100만 원.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산 이브 트레지움이 1,600만 1,900만 원. 원. 그렇죠. 그다음에 철산 푸르주 하늘채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금천구는 통틀어서 2천만 원까지 온 아파트가 딱 하나인데 네. 지금 광명에는 얼핏 보기만 해도 지금 대여섯 개가 되잖아요. 네. 그만큼 좋은 아파트가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광명 역세권이 있습니다. 네. 광명 역세권은 이제 일직동 부분일 텐데 여기도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시세가 아직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 파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서미 플레이스가 있고 이제 그 광명역 푸르조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지금 아마 이제 그 분양권 단계에서 한번 매매가 됐던 시세일 거고요. 실제
좀 실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저희가 같아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좀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광명은요, 저희가 재밌는 게 그 7호선이 지나가는데 네. 여기가 광명에 사시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릴 때요, 음. 광명이 경기도인지 모르셨대요. 전화번호도 01을 쓰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딱 붙어 있어갖고 조금만 가면 바로 개봉동이고 본인이 정말 서울에 산다고 생각했지 네. 이게 경기도 광명이라고는 그러니까 그때 국민학교 때인데 네.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시를 네. 개발했던 거 택지개발지구를 철산동이나 하안동을 개발했는데 네. 목동 아파트 개발할 때 같이 개발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거의 같은 권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목동은 서울 좀 중심부기 때문에 많이 네. 비쌌기 때문에 목동에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철산동이나 하안동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번호도 02를 쓰고 있고요. 네. 광명 자체 일자리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서울로.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여의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그냥 서울 생활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명이요. 네. 그 서울 같은 곳이 될 확률이 높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네. 광명 역세권 개발도 있었지만 네, 그 철산역이라고 하는 곳의 그 아파트들의 재건축, 네.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재개발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좀 궁금해요. 그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일 네. 북부 지방이 광명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명동. 구 도심이고요. 네. 광명시에서는 제일 먼저 개발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위주 지역이 아니라 다세대 빌라 단독이 많은데 맞아요. 이 지역들을 뉴타운으로 지정을 했어요. 광명 아. 뉴타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재개발로 진행을 할 거고 있고요. 지금 한 단지를 분양했고 앞으로도 16구역. 16구역. 예, 작년에 분양을 했고 분양도 잘 됐고요. 예. 이제 그게 입지가 제일 안 좋은데 제일 분양을 먼저 했는데 제일 잘 됐고요. 나머지 지역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재개발 물량들이 남아 있고 철산동은 그러니까 1980년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연이 됐고요. 네. 곧 재건축으로 또 분양을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서울은요 재건축을 지금 많이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목동하고 비슷한 시기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목동은 조금 이제 진행이 조금 이렇게 좀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철사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7단지가 그렇죠.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진행이 좀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그 왜 조례가 다른가요? 일단은 지금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이 있을 텐데 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은 지금 재건축 규제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조정. 예, 예.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좀 조합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도 아니고 투기 투기 지역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양천구. 지금 되도록이면 좀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렇구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투자층들이든 실수요층들이든 목동보다는 지금 광명 쪽 재건축이 조금 더 편한 거죠. 추진도 빠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재밌다. 예, 그리고 싸요. 쌌어요. 많이 쌌고 쌌어요, 지금 많이 맞아요. 올랐는데 네. 피가 붙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동에 비해서는 많이 쌌습니다. 예. 서울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서울 같은 곳이니까 서울 가격이면 괜찮은데 서울 가격보다는 아직은 싸다. 여기서 힌트를 좀 저희가 근데 받을 수 나중에 있나요? 아마 시세가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서울 가격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지금도 금천구나 구로구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입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더 좋아져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서울인데 서울 아닌 것 같은 곳이었던 금천구와 이제 구로구나 이런 곳들이요. 네. 그 또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쪽에는 서울 같아질 확률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도심이 있고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구도심은 아무리 새 아파트를 넣어도 물론 지금보단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이게 좀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게 평지 지형도 아니고 워낙 또 혐오 시설들이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혐오 시설들이 진짜 없어지는 지역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혐오 시설이 유치된 채 그 주변에 개발하는 것들은 조금 상승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냥 분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싹 다 밀고 그냥 들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시세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광명이라든지 예. 평촌이 좋은 이유는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로구랑 금천구도 시세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기존의 혐오 시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정시설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뭐 그런 또 시설들이 있어요.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시설들 옆은 아무리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좀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한계가 좀 있다.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광명은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네. 그 판교 테크노밸리와 견주어 아주 비슷한 것을 서쪽에다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경기도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네네. 얘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네.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개발을 하려다가 네. 금융위기도 없고 돈도 없고 부지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명 호재가 없었는데 최근에 광명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에다가 일자리 시설을 놓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 철도망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물론 판교 테크노밸리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긴 하지만 그거에 준하는 그런 양질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그 교통망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호재의 교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네. 직터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이 광명 주변에 지나가는 그 신설될 도로와 연결될 도로, 그다음에 이제 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이 계획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뭔가 사실 KTX 역사가 들어올 때 좀 궁금한 이렇게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여기다 네. 도대체 이걸 왜 해주지? 왜 해주지? 이런 생각이 네네. 있었는데 그 교통망 계획을 딱 보니까 여기가 뭔가의 그 교통 거점으로 이게 그냥 베드타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면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그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밑에 또 시흥시가 있고요. 네. 예, 또 인천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 광명시 중앙 교통 교점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시흥하고 안산에도 그렇죠. 그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들이 많아요. 시흥에 백꽃 신도시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뭐 목감, 장현지구, 뭐, 은계지구 이런 은계지구. 것들이 다 네.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서- 광범위하게 좀 넓혀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소사 원시선도 이제 네. 역 쪽을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다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환승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근데 결국은 KTX가 저 부산이나 광주나 목포까지 갈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광명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옆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밸리가 개발된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다. 이제 오늘은 좀 그 남쪽에 있는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했는데요. 네. 다음에는 또 북쪽 아니면 또 이제 뭐 동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이 부동산 진짜 얘기할 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뭐 누가 광명시도 투자할 때 좋고요. 없대, 누가 투자할 때 그러게요. 없대. 투자할 곳은 항상 많다. 돈이 없지?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긴가민가한 시대라 네. 이렇게 전문가 분의 도움을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해야 되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속 네. 시원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직접적인 질문도 막 던지는데 예.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더 노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네. 좋다. 질문 많이 네. 보내주시고요. 자, 직터뷰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나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창에 있는 설문 링크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진짜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부동산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